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수리통계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어떤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부터 찝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리통계 부분에 대한 거는, 계산 문제 형태 하나 생각하는 거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결합확률 분포 문제가 가장 기초적이겠죠. 그래서 결합확률 분포 문제에 해당하는 뭐 이런 15년도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는 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년도 문제는 보니까 x,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2x와 1로 주고 있고 m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함수로 만들었어요. 확률 변수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m이 2일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얘를 찾기 위해서 결합률분포를 이용을 해서 결합 밀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해가지고 fx, y를 만들고 여기서 m이 2일 확률 즉 가우스 y분의 x가 2일 확률을 찾는 거여서 2 이상 3보다 작을 y분의 x의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잘 풀었으면 하는 거냐면 실제로 지금 저희가 풀 때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죠. y에 대해서. 근데 이게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y, x, 그다음에 3y 이렇게 들어갈 텐데 y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돌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2y부터 3y까지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x에 대한 범위, y에 대한 범위 0부터 1까지니까 이런 영역상에서 계산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1을 넣으면 여기 2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 3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인 걸 고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에러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합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 문제로 나오기가 딱 4개가 좋은데 계산 그때는 이제 이중적분, 다중적분에 대한 문제 상황을 가변수 상황에서 문제를 내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확률을 통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게끔 이제 세팅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이런 거 이제 계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m이 2인 확률을 구할 때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3분의 x부터 2분의 x까지 x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내는 이런 15년도 문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고려해 볼 게 이런 문제 상황이었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거는 지금 뭐 풀어볼 문제는 아니고 01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상황인데 여기 지금 보면 400명의 모집 정원에 임용 시험에 5,000명이 응시했다. 그러니까 0.09라는 합격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응시자 전체가 성적 분포가 100점 만점에 평균이 55점, 표준 편차가 8점이 정균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균포를 가지고 최저 점수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문제 상황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풀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만났던 문제 상황이죠. 이 최저 점수를 찾는 거는 정규분포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 상황이고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답지 보면서 풀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런 문제 정규분포 혹은 T분포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분포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분포들 중에서 다른 분포, 그러니까 구체적인 분포를 다룬 거는 정규분포랑 그다음에 이름 없이 이제 지수분포를 다룬 거 정도는 있긴 있는데 사실 정균포와 T분포는 같이 가야 되는 분포들 중에 하나예요. 정균포를 가지고 T분포를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분포로 분석 같은 거 할 때 T분포나 정균포를 모두 다 이용하게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걸 이용할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T분포하고 정규분포 이 두 가지는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학교에서, 대학 내에서 압박을 많이 넣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산이랑 수리 통계에 대한 거는 그런 머신러닝, 뭐 이런 아니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이런 거에 관련된 문항들을 출제할 확률이 커요. 왜냐면 이게 이제 수학 교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상황과 그다음 T분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 두 가지 정도는 고려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T분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막 다루던 건 아니었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소개를 하면서 다룰 예정이긴 한데,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거는 이제까지 출제가 잘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좀 보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러한 정균포와 T분포의 관점도 꼭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본 거는 이제 정균포에 관련된 문제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 14년도 문제인데, 얘는 조건부 밀도함수, 그 다음에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데피니션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 상황은 아닌데, 데피니션을 모르면 사실 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데피니션을 알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14년도 문제를 볼게요. 자, fx, y는 x와 y가 x는 0부터 1까지, y는 1부터 3까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밀도함수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5분의 1에 xy에 1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주변 밀도함수를 구하래요.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y가 2일 때 x의 조건부 확률 밀도함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조건부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fy가 y일 확률, 그러니까 y에 대한 주변 밀도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x에 대한 전범위를 결합 밀도 함수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5분의 1의 xy의 1-x 플러스 y를 x에 대해서 전범위를 취해줄 건데, 어차피 x는 전범위가 0부터 1까지고 그 애는 빵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만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걸 실제로 계산했을 때 3분의 1 곱하기 y의 1 플러스 3y로 계산되는 상태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처리해야 되냐면 y가 2일 때의 x의 조건부 확률 밀도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제 모르면 문제가 되겠죠. 데피니션이 조건부, 주변 확률 밀도함수에 2를 박은 거 분의 결합 확률 밀도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실제로 이게 7분의 6 x 곱하기 3-x로 계산되는 상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타가 났는데 x를 곱해서 전범위를 취해주면 그게 기대값이 된다. 조건부 기대값이 된다. 그래서 이 데피니션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 조건부 분산도 있죠. 그 분산까지도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게 이제 출제됐던 게 연속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출제가 됐고, 이산형에서도 출제됐어요. 즉 과거에 막 이산형 확률 밀도함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건부 기대값을 물어보는 거 너무 쉬우니까 안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그 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다루긴 다뤘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이산형은 출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이산형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고려해봤으면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17년도 문제예요. 17년도 문제. 이 17년도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XY는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고 0,2에서 균등분포를 이루고 있대요. 근데 g를 x 플러스 y라는 확률 밀도 함수로 잡았을 때,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 그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와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구하게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누적 분포 함수를 먼저 구해요. 누적 분포 함수를 먼저 구하고 이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FG, 캐피탈 FG는 x 플러스 y가 g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g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 누적 분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g가 0부터 2까지다 라고 하면 dy, dx에 대해서 계산할 때 균등분포다 보니까 확률이 2분의 1로 일정하죠. x, y에 대해서. 근데 서로 독립이니까 곱을 취해서 4분의 1짜리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 건데 y에 대한 범위를 고려할 때는 y는 g 빼기 x죠. 그래서 g 빼기 x까지 그 다음에 0부터 g까지를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x에 대한 범위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나눈 거고 g가 2를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2부터 4까지에 대한 시점은 dy를 g-x부터 2까지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g-2부터 2까지 요거를 1에서 빼주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요게 지금 여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xy에 대해서 잠깐만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x가 지금 0부터 2까지 y도 0부터 2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x 플러스 y가 g인 거 그러니까 y는 g-x니까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g가 이쯤에 갔을 때 그러니까 g가 2가 되면 요 직선이 그려지겠죠. g가 2면 x가 2일 때 y가 0이고 y가 2일 때 x가 0이니까 근데 여기서 g가 2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 있는 영역을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역 그 다음에 g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영역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g가 되고 이게 g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적분을 0부터 g-x까지 이렇게 보는 거니까 g-x까지 그 다음에 x에 대한 범위를 0부터 x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 영역을 계산할 때는 이제 그 불편하니까 전체에서 1에서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아랫부분을 제해주는 걸로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어진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칠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g-x라고 하면 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다가는 값이 이제 g-x가 되겠죠. 그래서 g-x부터 2까지니까 여기까지를 고려하는 거죠. 이렇게 y에 대한 범위니까 그 다음에 x에 대한 범위는 g-2부터 2까지니까 x가 g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게 2를 집어넣으면 y 2를 집어넣으면 g는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를 집어넣으면 y에다가 x 더하기 g-x가 지금 g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x에 대한 범위가 g 빼기 2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범위는 이렇게 2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x에 대한 범위가 2까지 가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영역에 대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 영역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전체에서 1에서 얘를 빼주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져서 지금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상황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누적분 함수를 찾은 다음에 이걸 미분대로서 FG를 찾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평균을 찾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뒤에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상황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기출문제를 대비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설명이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림 한 번만 더 그려서 이 부분에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게 2까지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G가 여기 있으면 요 영역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2가 넘어간 G를 고정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y가 g가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g가 2가 넘어간 거니까 여기가 실제로 g가 된 거죠. 이렇게 g 이렇게. 근데 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영역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전체에서 빼주는 걸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y에 대한 범위는 g x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고려하는 거죠. 여기 영역을. 이걸 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x에 대한 범위는 여기 해당하는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 이 값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x 플러스 y가 g가 되는 거니까 y를 넘기면 g 마이너스 y가 되는데, y에 대한 범위가 지금 0부터 2까지니까 2를 넣었을 때랑 여기 끝점 2점까지, 그러니까 g 마이너스 2 빼기 2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거 이제 전체 1에서 빼주는 작업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제가 잘못 그리는 바람에 이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규분포와 T분포까지는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수리 통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연습해 볼 만한 상황은 이제 시험에서 거의 다 다뤄봤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못 다룬 게 T분포 같은 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연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